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인권, 자연인권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인권은 이 윌버포스, 제퍼슨, 링컨, 마틴 루터킹 등이 전부 다 천부인권운동을 전개해 왔어요. 천부인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그리고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면 이건 뭐냐? 영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앞세운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이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성경 로마서를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여러 곳에서 성경은 동성애가 너무나 가증한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의식 있는 시민이라면 기독교인을 떠나서 우리는 아름다운 국토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동성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 이거 나중에 이영희 교수님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94% 이상의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 이런 의학적인 전문 얘기는 우리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도대체 오늘 이 동성애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모든 행동 양식에는 사상이 있고 그 배후에는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헬름 라하이라고 하는 성정치 이론에서부터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역사의 진보를 외쳤던 막시즘이 한때는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건 다 실패했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북한만 딸랑 남아있습니다만 레닌이 스탈린이 택동이 다 실패했습니다. 동구권 공산국가들도 다 몰락하면서 더 이상 구라파 젊은이들에게는 야, 이 막시즘 매력 없는 거야, 이거 완전히 골동품이야 라고 하려고 한 이때 빌헬름 라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시즘과 프로이드 심리학을 아주 교묘하게 접목을 해가지고 네오막시즘 사상을 만듭니다. 네오막시즘은 한마디로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휴머니즘, 이게 아주 절묘하게 결합이 된 사상인데요. 이게 인권, 평등, 보편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참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현대인이 이런 네오막시즘 사상을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오막시즘 사상이 우리나라 유입이 되면서 새로운 진보 그룹 사상과 신좌파 그룹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헬름 라하이가 근로자, 노동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면서 정신적인 상담을 해주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 좁은 국민주택에서 사는 노동자들이 막 노이로즈, 신경증, 성적인 억압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식구는 많지 방은 적지.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모시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원만한 부부 생활을 못하니까 성적인 억압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다. 사람은 영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꼭 남자와 여자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이 사실은 오르가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남자나 여자나 오르곤을 느끼고 오르가즘을 느껴야 활력 있는 삶을 산다. 이게 사실은 뭐요? 프로이드의 이 성적인 이론이죠. 그럴 때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성정치를 하리라. 성정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성적인 억압부터 풀어줘야 된다. 요즘 이 교과서 문제, 그러니까 또 민생 얘기 나오잖아요. 정치는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양반은 뭔 얘기를 했냐면, 빌르룸 라이언은 인간에게 억압받은 성적인 억압부터 해결을 해줘야 된다. 제한받고 있는 성적인 문제, 이것이 바로 뭐냐, 그의 성정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적 욕구를 여러 사회 구조가 억압을 시킨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 규범, 전통, 가치, 법률, 종교, 이런 것들이 막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억압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된 성적 욕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막 파괴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자연스럽게 분출할 때 개인도 행복하게 되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되고 새로운 막시즘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억압하는 첫 번째 구조가 뭐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이 가정의 울타리 굴레, 어떻게 이 가정이, 남녀가 구성된 가정이 우리의 성을 억압하느냐 이 말이요. 두 번째 구조는 뭐냐? 학교라는 거예요. 이놈의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막 자꾸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적인 교육을 하고 이거 그냥 발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누구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들어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인의 성적인 욕구를 억압시킨다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특별히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은 가정의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 여자에게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한 여자 남자에게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으면 성은 얼마든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마음이 들면 남자하고 이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동성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락과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다가 수틀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세상에 가슴 아프게 하는 국회의원께서 발음도 안 나와. 생활동반자법을 위반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참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남자간 여자간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까지 폭풍처럼 흘러오는 줄 아십니까? 이 진보주의자들이 이걸 여과 없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과 없이 그냥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악한 정체는 모르고 그냥 포장만 보고 사람 누구나 평등하고 사람 누구나 자유롭고 인권을 누려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통교육부터 공격하는 겁니다. 성의 규범, 가치, 구조에서부터 해방하도록 막 충동을 막 선동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지자체에서는 인권 조례를 만들고 학생들 말이죠. 이게 뭐예요? 성정치와 네오마르크시즘이 돌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런 네오마르크시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의 가장 큰 원수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불교 스님들은 이게 뭐 별로 성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야리끼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도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목사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회는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 이거 그냥 깔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쓰나미처럼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막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공격을 당한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흐름 때문에 국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동성애 문제는 바로 네오마르크시즘 사상 때문이다. 네오마르크시즘이 교묘하게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젊은이들은 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정치와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으로는 친북이나 종북 라인에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민중이나 해방, 개혁, 정의, 평등, 공동체 사회를 주장하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권이나 평화, 소수자의 권익구호를 외치면서 동시에 반정부 운동을 합니다.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보수 라인에 있는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를 타도하는 공격을 해요. 이런 성향이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세계에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안티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성정치에 대부분 놀아나고 있습니다. 몰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해 주신 참나는 우리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김정록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반대를 해 주셔서 백골난망하며, 저는 강석우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강석이니까. 네? 그렇지만 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록 의원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동성애 반대 운동하다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 옷 구겨지고 말이요 체면 구겨진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입소문보다도 공격보다도 비판보다도 가치가 모든 걸 이긴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뭐 쇠고기 파동 때문에 얼마나 몇 년 전에 떠들썩해서, 근데 우리 지금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금방 여러분 광우병 안 걸려요. 4대강 그거 하면 뭐 그냥 곧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서 4대강이 물 퍼다 먹은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김정은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강서구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 주셔서 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맙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고 애국자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빌레롬 라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우리 박유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긴 모습도 예수님 동생처럼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서구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말 정치를 잘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19대 때는 이 모든 동성애법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지만, 또 이제 20대 때 어떤 사람이 총알을 겨눌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김정록 장로님 같은 분을, 김정록 의원님 같은 분을 딱 우리 국회의 영광의 전사요, 그리고 거룩한 전사로 보내주셔서 얼마나 여러분 맷집이 좋게 생기셨습니까? 어쩌면 장비 같고, 어쩌면 관화도 같고, 어쩌면 말이요 참 조자룡같이 머리가 시원하게 졌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국회에 가셔서 육탄전으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이곳에 와서 동성애 반대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느냐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말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튼요, 이를 위해서 몸과 시간을 바쳐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김정은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내 조카가 이태희가 있는데요,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나 이름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이태희 변호사님, 기론평 교수님, 제가 초창기에 우리 동성애 설교를 할 때 우리 기론평 교수님의 글을 많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도 기론평 교수님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름을 발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영희 교수님, 참 어찌 보면 별볼 일 없게 생겼는데요, 저렇게 대한민국을 위한 전사로 이렇게 쓰임받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고 결정하는 국회에서 소수차별금지법이, 이 독소조항이 통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김정록 의원님이 애써주시고 또 연대해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